그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보시면은 뭐 뼈나 근육이나 이런 곳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관절낭이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드는 게 오십견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이 보시는 화면에 이 회전근개 위에서 우리 뼈를 잡아주고 있는 이 심줄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 뼈에서 눌리고 있는 이런 회복적 이상이 있는 병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애가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1차성 오십견은 저절로 호전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근개 질환은 저절로 호전되는 병이 아닙니다. 네,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질환.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게 이제 힘줄이 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십견은 찌어진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십견이다. 뭐 네,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다 네, 오십견이다 생각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과연 그럼 오십견이 뭐냐, 네. 어떤 질환인지 궁금해하거든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십견은 인구의 2% 정도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회전근개 질환보다 낫습니다. 우선 한 6개월 정도 갑자기 아파지면서 팔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는 아픈 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팔이 굳어져서 들리지가 않고 움직이지가 않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서서히 통증도 회복되고 움직임도 돌아오는 그런 동통기, 동결기, 해리기를 거치는 질환으로서 그 해부학적 이상은 없지만 우리가 관절 내시경 등을 볼 때 그 활액막이라는 관절 내에 있는 막이 조금 빨갛게 비우가 됐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우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어깨 뒤로 팔이 돌아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들리지가 않게 되고 관절 내시경 사진상으로 이렇게 벌겋게 염증이 끼어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염증을 보니까 좀 끔찍하네요. 맞아요. 네. 무서운데 어깨가 굳는다는 오십견. 근데 이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뭐 뒤로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옆으로 안 되고 이게 네. 단계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증상이 악화되진 않기 때문에 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십견의 원인부터 한번 알아보죠. 왜 생기는 건가요? 정말 50살이 돼서 생기는 걸까요? 오십견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차성 오십견 그리고 2차성 오십견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네. 1차성 오십견은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반이나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2차성 오십견은 어깨 내에 있는 다른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 등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원인에 의해서 어깨가 굳어진 병을 2차성 오십견 방사통이 있고요. 특히 밤에 좀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충돌 사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병이 진행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심줄이 점점 약해지고 끊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팔을 들고 있기도 조금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수저들기도 힘들어지는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회전근개가 찢어져서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관련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어깨 주위에 여러 군데, 앞에, 옆에, 뒤에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통증. 예, 네. 회전근개가 힘줄이 찢어져도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치료가 문제인데요. 이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다인지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 질환은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충돌 증후군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경미한 거는 회전근개 주변에 그냥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주사를 맞고 약을 드시고 금방 좋아지시는 경우에는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뼈가 확실하게 튀어나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심줄을 누르고 있거나 회전근개가 찢어진 경우에는 약이라든지 주사로 뼈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줄이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수술하니까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하잖아요. 네. 네, 의학 박사니까. 네. 자, 이만큼 째는 분들 많이 봐요. 목욕탕 가면은 막 이만큼씩 째 있어요. 흉터가. 그런 식으로 네. 째서 수술하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 그 어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우리 어깨 관절경 기술과 그리고 봉합 나사라든 이런 기구가 발달하면서 우리 어깨는 거의 모든 수술을 관절 내시경만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을 가지고 거의 모든 수술을 한다. 그러게요. 예. 그럼 수술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료화면 보시면 네. 우선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봉합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봉합 나사에 달려있는 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불 깨듯이 그냥 일렬로 봉합해 버리는 것을 일렬 봉합술이라 하고요. 그리고 내측에서 한번 봉합을 하고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서 한 번 더 눌러주는 걸 이열 봉합술이라 하고, 이 그림을 보시듯이 내측에서 잡아당긴 실을 이용해서 그물 치듯이 외측에다가 한 번 더 해서 좀 더 강도를 얻는 것을 이열 교량형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상당히 어렵네요. 네, 이를 그러니까, 얘기하면 뭐 교량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우리 뭐 저 시청자분들이 저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러게요. 우리 최준영 원장님한테 맡기면 되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은 뭐 흉터도 거의 안 남고 뭐 네. 4mm 되는 흉터 정도야 뭐 저 손에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사실 봉합술이라는 말로 요약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깨 근육을 실로 좀 꿰맨다. 그래요.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네, 제가 맞습니다. 해석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네. 수술 과정을 네. 직접 준비하셨으면 좀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수술 과정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네. 영상이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수술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외측으로 해서 환자를 저런 4mm 정도 되는 네. 내시경을 가지고 네. 어깨를 수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카메라와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는 기구를 넣고 이렇게 수술하고 환자분은 있습니다. 지금 마취가 돼 있으니까 어깨가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네,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저 봉합 나사라 그래서 실이 달려 있는 네. 쇠 나사는 아니고요. 저런 나사가 있습니다. 저 나사에 있는 실을 터져 있는 심줄 사이사이로 저렇게 지금 깹니다. 깨고 나서 그 내측열을 한 번씩 봉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봉합을 하고 나면 우선 1차적으로 봉합이 한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봉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 네, 1차적으로 봉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 그물 치듯이 저 환자 같은 경우는 광범위 파열로서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까지도 얘기를 들었던 야. 환자입니다. 네. 근데 그 광범위하게 파열되어 있는 걸 내시경으로 봉합을 했고요. 단순하게 일렬로만 봉합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내측열에서 봉합을 해주고 그리고 외측으로 빼가지고 저렇게 그물 치듯이 뼈에다 꽉 붙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회복과 재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예. 네. 자, 저렇게 또 이렇게 광범위 파열이라 해서 많이 찢어진 경우에도 내시경으로도 다 꼬맬 수가 있잖아요. 네. 상당히 그러네요. 좋은 기술입니다. 신기합니다. 예. 네. 자, 이쯤에서 지금 사연 들어와 있는데요. 네. 예, 문자 들어와 상담이죠? 있는데요. 네. 문자 상담 확인해 보죠. 5382님. 네. 예. 헬스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 부분에 약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무거운 물건을 나른 후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팔을 위로 들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네. 멍둥 부위를 세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우선 헬스를 하시다가 네.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연세가 궁금합니다. 여기는 예, 지금 안 예, 찢었어요. 안 찢어졌죠. 비밀인가 봐요. 예. 그리고 네. 아까 제가 여러 사례자분들한테 했던 그런 충돌 사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측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앞쪽이 아프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고 아프고 멍든 것 같이 아프지만 충돌 사인, 이렇게 꺾을 때 충돌 사인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건 또 아무리 젊은 나이지만 회전근개 쪽에 손상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빠질 듯한 증상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병인 관절하순 파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내용만 가지고는 진단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관절하순 파열 또는 회전근개 질환 두 가지가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회전근개 질환이
치료가 된다는 거 이렇게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또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시술 사례를 봐야 되는데요.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파열에 대해서 수술해가지고 성공적인, 성공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원장님한테 이거 어느 정도 성공률이에요? 그랬더니 98%예요? 그러던데 와. 상당히 높으신데, 한 사례 준비한 거 있으시면 사례 좀 보여주시죠. 예. 궁금합니다. 예. 다음 환자는 네. 43세 여자 환자로 수술 전에 MR을 보시면은 이 회전근개 극상근이 오다가 여기서 파열이 된 게 보이고요. 위에 보면 이게 뼈의 견봉이라는 부위인데 거기 보면 칼날처럼 밑에 뼈가 자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수술을 해서 견봉을 성형수를 해서 이게 다듬어 주고요. 심줄은 떨어져 있던 것을 완벽하게 봉합을 한 상태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과가 좋아서 저도 놀랐는데요. 수술 후 7일째부터 동통 전혀 없이 관절 운동 범위를 완전하게 회복하였습니다. 네. 자, 이 환자분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희가 또 인터뷰 준비한 게 영상 있어요. 준비된 게 있나요? 네, 네. 영상을 통해서 네. 이 사례분 속에, 이 사례 속의 환자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어깨를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명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되어서 통증도 없고 3일도 안 되어서 혼자서 샤워도 하고 지금 열심히 재활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자, 저분 보면 거짓말할 뿐 아니에요. 그러게요. 인상 보면은 네. 확실합니다, 이거. 잘 됐다고 예. 하니까 덩달아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 네. 어깨 수술에 있어서 관절경 수술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요. 회전근개 봉합술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원장님. 네. 아까 전에 보여다시피 견봉이라는 부위에 뼈가 자라 있거나 인대가 비우되어 있어서 심줄을 누르는 경우에는 네. 더 간단한 20-30분 만에 그 관절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이 자료화면 보시면은 이 견봉이라는 뼈의 밑에 뼈가 자라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밑에 있는 심줄에 눌려서 아프던 증상이 거의 바로 좋아지시면서 또한 심줄이 계속 눌리지 않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니까 저렇게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 내시경의 장점이 있습니까? 어깨 관절을 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질환을 모든 어깨병을 관절 내시경으로 고치신다고 그러셨어요, 최진원 원장님이? 네. 예. 그 장점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내시경으로 예. 하면 밖으로 짤 필요가 없고 겉에 예. 있는 삼각근이라는 큰 근육을 자르고 절개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한 불주사 자국 같은 자국 몇 가지를 가지고 그 현미경과 수술 기구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짧은 입원 기간도 짧고 빠른 일상생활을 복귀가 가능하죠. 그리고 내시경은 항상 물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감염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째고 꼬매는 게 더 정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째고 꼬매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저거 지금 4-5배 확대되어 있는 영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꼬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궁금한 게 딱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이게 건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찢어지는지 최근에 또 젊은 친구들도 어깨 아파하시는 분 많거든요. 운동을 많이 예, 근데 하니까요. 회전근개가 네. 그렇게 많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자, 원장님, 젊은 층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좀 많아지나요? 네.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많아요? 예. 물론 중년 이후의 분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근데 네. 아까 전에 앞에 사례를 보시면은 헬스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실제로 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치료 초창기에는 20-30대는 사실 수술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주사 치료를 먼저 권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례 보시는 저분은 34세 남자 환자인데 6개월 동안 타 병원에서 계속 주사 맞고 했는데 안 낫다 이겁니다. MRI 상황에서도 그냥 부분 파열 정도 보여서 저도 또 똑같이 주사 드릴까요? 했는데 환자분이 우선 먼저 그냥 나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서 조금 견봉화 감압술 정도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니 사례와 같이 구멍이 뻥 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예쁘게 2열 교량형 봉합술을 하고 수술 후에 그 지긋지긋했던 통증이 거의 좋아지셔가지고요. 완쾌가 됐습니다, 이분은. 네.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완쾌되셨습니다. 완쾌. 예.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자,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은 50견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 50견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뭐 쓰자면 동결견이고요. 예. 자, 여러분들 다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어깨가 끝까지. 물론 네. 남이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깨가 예. 끝까지 예. 올라가면 네. 절대 50견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50견이라고 하면서 참고 지내시다가 아까 사례 보시다시피 광범위 파열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인공관절 같은 거를 권유를 받고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50견이란 말은 근거도 없는 얘기고요. 옛날 우리 어깨에 대한 질환이 발달하지 못할 때 그냥 막 따와서 말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제 50견은 잊으시고요. 어깨가 한 달 이상 아프시고 충돌 사인 같은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그런 충돌 사인이 나타나시면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끝까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우리 화면 앞에 계신 분들 아이고, 진단해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 앞에서 이렇게 네. 하신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요. 예. 노력해 주셨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깜짝 놀라셨어요. 맞아요. 예, 자, 예. 주석병원의 최진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요. 전문의와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 끝까지 열려 있으니까 전화 상담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